이번 시간에는 제가 오래간만에 대규모 점포 관리자 관련된 판결을 하나 받았어요. 승소 판결을 하나 받았고, 제가 집합 건물 중에서 대규모 점포 관련된 대규모 점포 개설자, 대규모 점포 관리자 관련된 판결들을 굉장히 많이 다뤘음에도 불구하고, 요게 이제 정리가 많이 되는 바람에 다툼이 많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판결을 하나 받았습니다. 관련된 쟁점으로 여러분께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 보시는 것처럼 대규모 점포 관리자가 당연히 상가 부분에 대한 관리, 이게 가능할 것인가 여부에 대해서 쟁점이 되었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제목만 가지고는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여기 하나의 주상복합 건물입니다. 주상복합이니까 아래는 상가가 있고 위에는 아파트가 있는 것이죠. 이런 상가 건물인데, 이런 주상복합 건물은 일동의 건물이기 때문에 결국 집합건물법에 따르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 관리단이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전체 관리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대규모 점포 관리자이기 때문에 상가 부분은 독자적으로 나만 관리하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느냐는 말이에요. 이걸 바로 추격하다 보니까 제목처럼 된 거거든요. 그래서 대규모 점포 관리자가 당연히 상가 부분만에 대한 독자적인 관리가 가능할까? 요게 이번 시간에 다루어 볼 쟁점입니다. 자, 이 쟁점을 제가 질문 한번 만들어 봤어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실제 이런 질문부터 시작되어서 제가 수용까지 가서 승소했던 사례인 것입니다. 질문을 보실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강원도 어디에 있는 주상복합 건물의 상인회 회장입니다. 저희 건물은 이미 수년 전부터 아파트와 상가가 분리해서 관리하고 있었는데요. 수년, 이 사안에서는 약 40년이었습니다. 40년 동안 분리 관리해오고 있었던 건물이에요. 최근에 아파트와 상가가 합쳐져서 통합관리단이 만들어졌다고 하면서 관리단에서 관리비를 징수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사실은 이 통합관리단, 요것을 이제 제가 만들었습니다. 제가 만들고 이제 분리 관리하지 말고 전체에서 관리하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통합관리단에서 당연히 상인들에 대해서도 관리비 부과 징수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저희 상인회에서는 시청에 정식으로 등록한 대규모 점포 관리자인데요. 저희가 독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지 않나요? 즉, 전체 통합관리단을 배제하고 우리는 우리끼리 관리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지 않느냐? 이것을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집합건물법에 일부 관리단이라고 있던데, 저희 상인회가, 대규모 점포 관리자인 저희 상인회가 집합건물법상의 일부 관리단으로 될 수 있지 않나요? 이런 질문을 주신 것입니다. 한번 관련된 법부터 보시겠습니다. 대규모 점포 관리자가 나왔으니까 이런 대규모 점포 관리자 또는 대규모 점포 개설자가 있는 건물은 대부분 집합건물법하고 겹쳐요. 한 동의 건물에서 대규모 점포 관리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게 또 한 동의 건물이기 때문에 집합건물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집합건물법, 그리고 대규모 점포 관리자에 관련된 법인 유통산업발전법, 이 두 가지 법이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집합건물, 이게 주상복합 건물로서 한동의 건물이기 때문에 집합건물법, 즉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하는 법률, 여기 적용을 받습니다. 그리고 14조에는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부 고용부분의 관리, 이렇게 되어 있어서 아까 일부 관리단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요게 일부 고용부분 관리단,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표현은 일부 관리단이 아니라, 법적인 표현은 일부 관리단이 아니라 일부 고용부분 관리단이에요. 그래서 일부 고용부분 관리하는 사항 중에서 부분 소유자 전체 부분 소유자의 이해관계와 연관이 있는, 관련이 있는 사항하고, 그 다음에 규약으로 정한 사항, 이건 전체가 관여해야 된다, 전체 관리단이 관여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항을 뺀 나머지, 그러니까 이런 사항들은 전체 구분 소유자 집회로 결정하고, 나머지 전체하고 상관없는, 상가면 상가, 일부 관리에만 상관이 있는 이런 사항은 그것을 공유하는 구분 소유자만의 집회 결의로서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일부 고용부분 관리단의 근거 규정이에요. 상가하고 아파트는 관리가 좀 다르잖아요. 이게 주거 공간하고 물품 판매 공간하고 이렇게 주거 공간하고 다르잖아요, 관리가. 그러다 보니까 분리시킬 수는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일부 고용부문 관리단을 통해 가지고 전체 관리단이 아닌 독자적으로 그 부분만 관리할 수 있게 해놨어요. 이게 바로 보시는 것처럼 일부 고용부문 관리단입니다. 자, 다음으로 유통산업발전법은요, 제12조에 대규모 점포 개설자가 먼저 나와 있어요. 어떤 건물이 준공이 될 때 대규모 점포, 이게 3,000제곱미터 이상 되는 판매나 근생시설이 3,000제곱미터 이상 될 경우에는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을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이 되면 어떤 권리 의무가 생기느냐, 해당 판매 근생시설이 있는, 그러니까 상가죠. 이런 상가가 있는 관할관청에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을 신청하고 등록을 해줍니다. 이 해주면 어떤 권한과 의무가 생기냐, 보시는 것처럼 대규모 점포 개설자는 이런 업무를 수행한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이게 권리 의무예요. 즉,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그 다음에 소비자의 안전 유지, 소비자의 인근 지역 피해, 불만 신속한 처리, 이렇게 되어 있고, 가장 중요한 것, 그 밖에 대규모 점포 유지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 이 관리 업무를 할 수 있는 권한과 의무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하면 대규모 점포 개설자가 여기에 대한 관리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만약에 이런 대규모 점포가 분양이 돼요. 이게 잘라져서 3,000제곱미터가 이제 잘라진단 말입니다. 잘라져가지고 분양이 될 경우에는 그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매장이 분양될 경우에는 대규모 점포 개설자가 대규모 점포 관리자로 바뀌어야 돼요. 이게 바로 법에 되어 있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가지고 종전에 대규모 점포 개설자, 처음에 준공할 때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을 했지만 만약에 이 매장이 분양됩니다. 다 분양돼가지고 소유자가 여러 명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대규모 점포 개설자에서 대규모 점포 관리자로 변경 등록을 하고 이 대규모 점포 관리자가 대규모 점포 개설자와 같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대규모 점포 개설자 또는 대규모 점포 관리자는 이것을 구성하는 구성원이 누구냐면 구분 소유자가 아니에요. 이 상가의 입점 상인입니다. 소유자가 아니에요. 소유권과 관련이 없어요. 여기에 들어있는 입점 상인들입니다. 물론 이 입점 상인이 구분 소유자일 수도 있죠. 하지만 대규모 점포를 관리할 수 있는 이 개설자나 관리자를 선정하는 여기에 구성원은 입점 상인이란 말입니다. 이것 때문에 기본적으로 법원은요, 구분 소유자들의 단체인 관리단하고 입점 상인들의 단체인 대규모 점포 관리자 사이에서 원칙적으로 관리단이 우선하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 건물에서 일부가 상가일 경우에 이 상가를 관리하는 대규모 점포 관리자가 있고, 그리고 전체 건물을 관리하는 관리인이 있을 경우에 그 경우에 대규모 점포 관리자는 관리권을 상실합니다. 전체 관리단에서 관리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예외적으로 어떤 건물 전체가 만약에 상가일 경우에, 이 경우에는 사실은 관리단과 대규모 점포 관리자가 동일하거든요. 즉 전체 건물이 판매시설과 근선시설밖에 없어요. 이런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이 경우는 예외로 두고 있어요. 이 경우에는 대규모 점포 개설자 또는 대규모 점포 관리자에게도 관리단과 대등한 그런 권리를 갖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가 상가인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대규모 점포 관리자가 관리 권한을 상실한다고 해놨잖아요. 그 경우에는 결국은 이 권한만 행사합니다. 상거래 질서 확립과 그 다음에 피해, 불만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 것, 이런 것만 하는 것이지 이 관리 업무는 못해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의 건물 전체가 상가일 경우, 판매 근생일 경우에, 그 경우에는요, 만약에 대규모 점포 관리자가 먼저 이런 업무를 하고 있었으면 설사 그 이후에 적법한 관리단의 대표인 관리인이 선임되어 가지고 내가 관리권 행사하겠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종전의 대규모 점포 관리자의 관리권이 상실되지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까지의 판례 법리입니다. 판례가 좀 복잡하죠. 이게 집합건물법과 유통산업발전법 사이에 그 관계를 정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법으로 정리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해석이 분분했어요. 분분하다가 지금까지 정리된 판례가 바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전체가 상가일 경우에는 그 경우에는 먼저 대규모 점포 관리자가 관리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나중에 관리단이 관리권을 달라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지만 전체 건물 중에서 일부가 상가일 경우에 그 경우에는 전체 건물의 관리단 대표가 대규모 점포 관리자에게 관리권 달라라고 하면은 그 경우에는 대규모 점포 관리자의 관리권은 상실되게 된다. 이게 판례의 법리가 되겠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집합금법상의 일부 공용관리단은 전체 관리단 중에서 일부 공용 부분을 관리하기 위한 관리단입니다. 즉 구분 소유자들의 집단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역시 구분 소유자들이 그 주체가 되는 조직입니다. 대규모 점포 관리자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가지고 보시는 것처럼 입점 상인, 또 입점 상인이 있잖아요. 입점 상인이 주체가 되어서 대규모 점포인 상가, 이런 상가를 관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으로서 양자 관리단과 대규모 점포 관리자는 달라요. 따라서 건물 중 상가 부분이 오랜 기간 대규모 점포 관리자에 의해서 관리되어 오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일부 고용 부분 관리단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한 일부 고용 부분 관리단이 되기 위해서는 별도로 이러한 일부 고용 부분 관리단 설립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뭐냐? 그 부분만의 규약을 지정해야 되는 것이고요. 임원도선임하고 그 다음에 일부 고용 부분으로서 관리할 수 있는 것이 명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일부분만 관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전체가 연결되어 있거나 기계실, 방제실, 정화조 이런 게 전체 건물 하나로만 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일부 관리가 안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렇게 일부 고용 부분이어야 되고 이것을 별도 관리할 수 있는 관리단이 있는 경우에 그 경우에 비로소 일부 고용 부분 관리단이 성립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판례는 일부 고용 부분 관리단 잘 인정 안 해요. 이게 따로따로 관리할 수 있는 게 명확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만의 규약도 있고 그들만의 관리단 회장도 있어야 되고 등등 절차가 복잡합니다. 잘 인정 안 해요. 판례도 마찬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즉 대규모 점포 관리자가 있다고 해가지고 이게 반드시 일부 고용 부분 관리단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단 말입니다. 자, 사안의 경우 당연히 일부 고용 부분 관리단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독자적인 관리를 계속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일부 고용 부분 관리단이 된다면 그 경우는 독자 관리가 가능해요. 하지만 단지 대규모 점포 관리자라고 해가지고 일부 고용 부분 관리단이 아니기 때문에 독자 관리할 수 없고 결국 전체 관리단의 관리에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판례의 태도이고 이 사안에서의 결론이에요. 제목 보시는 것처럼 대규모 점포 관리자가 당연히 상가 부분에 대한 관리가 가능한 것인가? 전체 관리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상가 부분에 대해서 독자적인 관리가 가능한 것인가? 자, 여기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 이게 답변입니다. 그리고 판례도 마찬가지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